자, 2월 9일이고요. 리액트 9번째 단원입니다. 네.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게 그 리액트로 화면 레이아웃 구성하는 방법을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사용자 이벤트와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적인 기능 구현을 하는 방법으로 넘어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하기도 한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되게 달라요. 일단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은요, 뭐 이벤트의 개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벤트 리스너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기다리고 있다가 이벤트 발생할 때 연결된 함수를 호출해주는 기능이었죠. 그래서 html 객체점 add event listener 라는 함수 자체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이미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 이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벤트의 종류, 대표적인 게 클릭이었죠. 뭐 이렇게 명시해 주면 되는데,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수행할 동작은 웹페이지마다 다르니까 콜백 함수 형태로 이제 걸어줬었어야 됐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방법인데, 요것보다 훨씬 이전에, 이것보다 훨씬 옛날에요, 이벤트 핸들러라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이벤트를 HTML 태그 속성 형태로 지정하는 거예요. 태그를 지정하고 on 하고서 이벤트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클릭 같은 경우는 on 클릭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HTML 태그 안에 들어가는 요 따옴표 안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작성이 돼요. 어차피 자바스크립트 구문은 세미콜론으로 명령어 하나가 끝난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코드를 한 줄로 짠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코드를 실행할 수 있었어요. 보통은 한 줄로 짜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 함수를 호출하는 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이게 되게 옛날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가 섞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를 분리하는 경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방식을 잘 안 쓰는데 리액트가 이 방식을 써요. 자, 왜냐면은 리액트는 JSX지 HTML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액트 입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끼리 쓰는 건데 뭔 상관이냐,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을 하는데요. 주의사항은 HTML 자체는 대소문자를 안 가리니까 온클릭 다 소문자로 써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JSX는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가려요. 그래서 카멜표 기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온 클릭, 이렇게 온 뒤에 대문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에 전달할 이벤트 핸들러는 코드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함수 형태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HTML 요소에만 이벤트 리스너가 존재하고 우리가 직접 구현한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이벤트를 줄 수 없어요. 물론 프롭스로 넘기는 건 가능한데 그건 좀 복잡해서 추천하진 않아요. 자, 뭐 여기서 모든 종류의 이벤트를 다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벤트 종류는 우리가 이미 자바스크립트에서 다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도만 보면 될 거예요. 요 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훅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요 기능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리액트의 모든 컴포넌트를 클래스로 작성했었어야 돼요.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상태값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전역 변수 개념인데, 화면에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 출력용. 이거 익히고 나면 되게 신기합니다.
자, 이 변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전에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다소 복잡한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리액트 16.8에서 훅이라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함수형 컴포넌트를 권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어떨 때 뭐 어떤 함수가 작동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함수들은요,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다. 특이사항은 이름이 전부 use로 시작합니다. 리액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훅 함수들도 있고요. 컴포넌트에 의해서 확장되는 훅 함수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URL 처리할 때 썼었던 그 함수들이 두 개 있었어요. use 파람수 뭐 이런 애들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use state라는 함수가 제일 중요해서 얘를 살펴볼 건데, 이거 살펴보기 전에 프로젝트 만들고 일단 기본 구성을 좀 할게요. 자, 오늘 실습자를 보시면은 스텝 1, 2, 3, 4, 5로 돼 있어요. 첫 교시에 스텝 1, 2를 진행할 거예요. 이제는 난이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단계를 좀 나눠서 준비를 했거든요. 스텝 1은 그 프로젝트 생성한 다음에 진행할 예제별로 페이지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app.js에 대한 요 코드를 보시면은 만들어야 되는 페이지 컴포넌트들 여기 임포트 구문 보시면 이제 확인이 되죠. 얘네들 전부 생성하고, 그 다음에 1번부터 7번까지 쪼르륵 해서 이제 링크 구성하시고 얘네랑 연결되는 라우트도 걸게요. 자, 그럼 이제 src 폴더 안에 pages 폴더 안에서 pages 폴더 안에서 이제 폴더들을 만들어야겠죠. 이름 순으로 정렬하면 date range 1, date range 2, my callback, my effect, my memo, my reducer, my ref, my state, my width. 자, 요 안에다가 이제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index.js라고 파일을 하나씩 만든 다음에 요 빈 파일을 폴더마다 복사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지스 폴더 안에 이렇게 빈 파일들이 생겼으니까 기본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어제 수업 영상 중에 보시면 제가 코드 스니펫이라는 거 추가하는 법 알려드렸어요. my react component라고 하면은 이렇게 파일 이름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index라고 하는 단어만 폴더 이름에 맞춰서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date range 1 이런 식으로요. 컨트롤 H 누르시면 이렇게 바꾸기 상자 나오니까 여기서 바꾸시면 금방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 date range 2, 이번에는 my callback, 자, 이번에는 my effect. my memo, my reducer. 자, 마저 만들게요.
MyRF 좀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들 전부 다 이제 변환해 놨고요. 이제 얘네들을 app.js에서 임포트를 해야죠. 자, 만든 파일들 임포트 전부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크랑 라우팅 준비해야죠. 저는 미리 준비한 코드 한꺼번에 적용할게요. 자, 이렇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메뉴를 걸 때 메뉴 링크 컴포넌트를 사용했어요. 이 메뉴 링크 컴포넌트가 컴포넌트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건데, 얘를 열어보면 컴포넌트 폴더 안에 메뉴 링크.js라고 있습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준비하고요. 리액트 라우터 돔으로 nav 링크를 가져옵니다. 얘가 URL, 현재 URL, 브라우저 상에 표시되는 현재 URL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URL이 일치하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기능이었어요. 자, 우리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만들 때 보통요, HTML 태그를 확장할 때는 styled.div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리액트 컴포넌트의 스타일을 확장하려면 이 스타일들을 함수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nav 링크 이렇게요. 이건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에도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app.js에서 지금 우리가 myState라고 하는 페이지 컴포넌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myState의 스타일시트를 확장하고자 하면은 const myState ex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styled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만든 컴포넌트를 걸어주면 역다운표 걸고요. 그러면은 얘를 사용하면 myState가 갖고 있는 기본 CSS 받고 여기서 정의하는 거 플러스 알파로 추가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컴포넌트의 스타일리스트를 재정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메뉴 링크 보면은요, 기본 글자 크기, 마우스 올라갔을 때 색상, 링크 뒤에 이렇게 선, 마지막 항목은 구분선을 흰색으로 바꾸고 액티브 클래스가 들어있을 때 강조. 요거 우리 지난번에 예제로 구현했던 건데요. 매번 같은 코드 또 써야 되니까 이렇게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빼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메뉴들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영역 확인용 배경 색깔도 지금 걸려있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기능인 use state부터 한번 볼게요. 얘가 가장 중요해요. 리액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기능이에요. 자, use state 함수 자체를 임포트 할 때는 리액트 패키지 안에서 use state라는 함수를 임포트 하시고요. 함수로 호출합니다. use state를 임포트 하지 않을 때, 얘를 임포트 하지 않는다면 이 리액트 객체를 써서 react.useState로 들어가시면 돼요. 어떤 방법을 쓰건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useState라는 함수가요, 이제 변수 한 개와 그 다음에 함수 하나를 배열로 묶어서 리턴을 해요. 그걸 묶어서 리턴하는 거를 구조분해로 받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상태 변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가 화면에 출력하려고 쓰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턴 받는 이 함수는요, 상태 변수를 변경할 때 쓰는 세터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유즈 스테이트를 한번 호출할 때마다 변수 하나와 함수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내가 변수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면 유즈 스테이트 여러 번 쓰시면 돼요. 이 상태 변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무한 루프를 돌면서 저 변수의 변경사항을 감지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유즈 스테이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my state라고 하는 예제예요. 자, 저는 쓰건 안 쓰건 무조건 이렇게 스타일드로 div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무조건 최상위에다 걸어요. 항상 이거는 제 개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제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요. CSS를 쓰건 안 쓰건 간에 무조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배경 색깔은 빼고요. use state라는 함수를 이제 임포트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상태 변수 두 개를 정의할게요. 상태 변수라는 거는 요 화면 안에서 유효한 전역 변수 같은 개념이고요. 화면 출력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react.useState 이 변수의 기본값을 파라미터로 지정하시고 변수를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변수 선언문 같은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myName의 기본값은 빈 문자열이고요. myPoint의 기본값은 50이 되는 거죠. 자, 이 변수를요, 출력을 할게요. div 태그 두 개 각각 넣고요. 출력을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h2 태그로 출력을 할게요. 일단 myName 같은 경우는 값이 없는 상태고 myPoint는 기본값이 50이니까 이대로만 출력하면은 이제 그냥 님의 점수는 50점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인풋 태그를 하나 넣어서 키보드 입력값이 변경될 때 이 myName이라는 변수 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div 태그 하나 놓고요. 라벨 태그로 연결된 인풋 태그를 걸게요. 자, 여기서도 주의사항이요. 원래 HTML 태그의 라벨은요, 포 속성과 ID 속성을 연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포는 자바스크립트 반복문 예약어죠. 그래서 포를 못 써요. HTML 포로 들어갑니다. 대소문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요 인풋 태그에 my name이라는 값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지금 기본 값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로 사용할 함수를 하나 정의할게요. 일반적으로 이벤트 핸들러로 사용할 함수는요, 이 컴포넌트 함수 안에서 정의합니다. 바깥에서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딱 여기서만 쓰일 거니까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상태 변수 사용할 때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이.currentTarget.value라고 하면은 이게 이벤트 핸들러를 인풋 태그에 onChange 이벤트에다가 겁니다. 자, onChange 한 다음에 호출된 함수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currentTarget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인풋 태그에 대한 입력 값이잖아요. 이 입력 값을 my name에다 넣어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상태 변수는 직접 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절대 못 써요. 이건 뭐 테스트 해보나 마나 에러 나고 난리 납니다. 이제부터 리액트는 암기 과목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여지가 없어요. 유즈 스테이트로 생성된 함수한테 변수 값을 전달하면요, 이 변수를 set my name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상태 변수에 갱신을 해줘요. 여기서 지금 하려는 거는요, 사용자의 입력값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이라면 이렇게 구현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스팬 태그로 id는 output 이렇게 만들었겠죠. 밸류 속성 잠깐만 뺄게요. 자, 이렇게 구현을 하면 인풋 태그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의 입력 값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출력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동은 잘해요. 여기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여전히 유효해요. 그럼 리액트 스타일은 어떻게 가느냐? 리액트는요, 내가 변수를 어디엔가 출력하는 처리가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액트는 상태 변수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직접 대입하면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세터 함수를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입력값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기로 호출하죠. 그럼 이제 스스로의 입력값을 이 set my name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 변수를 자동으로 갱신해요. 그 다음이 신기해요. 그러면 이 변수가 출력되고 있는 모든 곳이 전부 실시간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랑 똑같잖아. 자, 제가 이거를 여러 개를 주고 볼게요.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이렇게 여러 군데 출력하려면 document.querySelector 해갖고 여러 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얘는 화면에 출력만 해놓으면은 상태 변수는 모든 화면에 자동 반영됩니다. 이게 실제로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나는 변수의 값을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화면 반영은 자동으로 돼요.
자, 인풋 태그 사용할 때 주의하실 부분이에요. 자, 상태 변수 myName이 밸류 속성에 연결된 입력 요소죠. 자, 이벤트 연결은 on 플러스 이벤트 이름, 대소문자 주의, 반드시 함수랑 연결하셔야 되고요. 밸류 속성 쓰실 때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밸류 속성은 반드시 상태 변수만 걸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밸류 속성을 사용할 경우 onChange 이벤트를 통해서 상태 변수의 입력값을 갱신하는 처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코드 패턴이요, 이걸 넣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이 상태 변수의 기본값을 hello라고 바꿔볼게요. 그리고 onChange 이벤트를 뺄게요. 그러면 이 인풋 태그에 기본적으로 hello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밸류로 나올 거 아니에요. 밸류 속성은 상태 변수밖에 못 걸어주는데 onChange 이벤트 없이 상태 변수를 걸면은 아무리 입력해도 값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onChange 이벤트를 통해서 상태 변수를 갱신하는 처리가 반드시 한 세트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구현을 안 할 거다 라고 하시면 밸류 속성이 아니라 인풋 태그에 디폴트 밸류 속성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디폴트 밸류 속성은 기본값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키 입력했을 때 받아요. 우리가 좀 전에 알던 밸류 속성은 디폴트 밸류로 대체됐고요. 이 밸류 속성은 상태 변수와 연결하기 위한 실시간 반영용입니다. 여기 myPoint라고 하는 변수를 50짜리를 하나 더 넣어놨죠. 자, 요 myPoint를 핸들링하기 위한 부분을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자, HTML4 속성으로 myPoint 인풋과 연결했고요. 타입 레인지 0부터 100 사이에 기본값 밸류 50, 상태값 50이었죠. 스텝은 1씩. 자, 이벤트 핸들러를 익명 함수로 정의할 때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원래 스타일은 이게 괄호 열면 펑션 이 한 다음에 이렇게 익명 함수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의 입력값을 set myPoint라는 세터 함수한테 전달해라, 이렇게 구현도 가능한데, 펑션 빼고 파라미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괄호 빼고 화살표로 바꾼 다음에 한 줄밖에 없네요. 그럼 중괄호 빼도 되죠. 보통은 이렇게 구현을 해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구문일 때 화살표 함수를 쓰는 경우는 약간 좀 겁먹는 처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JSX는 오히려 익명 함수나 그런 거 쓰면 구문이 더 복잡해지니까 여기서는 화살표 함수 추격형이 오히려 코드가 깔끔해져요. 그래서 리액트는 그냥 이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입력하는 게 이제 화면에 실시간 반영되는 거죠. 리액트는 내가 뭔가 직접 출력하는 게 없어요. 그냥 변수 바뀌는 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1교시 요거까지 할게요. 기본 세팅 하시고 그 다음에 my state 예제까지만 완성하시면 됩니다.